이번에는 CSS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가 더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CSS.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요. 자, HTML 만들어 주시고요. 02 언더바 헬로. 네.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02 언더바 헬로 점 HTML. 그냥 헬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잘못 만들었다. 그죠? 왜 잘못 만들었어요? HTML을 제가 4.0으로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표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템플릿을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템플릿 선정할게요. 자, 꺼주시고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자, 웹 컨텐트에서 오른쪽 버튼 New HTML. 자, 여기다가 이름 써주시고요. 02 언더바 HTML hello 점 HTML 되셨나요? 자, 넥스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HTML 4.01 트랜지션. 저 예전에 표준 아닌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5.0 사용하면 되니까 5.0 템플릿으로 하시면 되겠죠. 띵. 됐죠? 나중에 템플릿 만드는 곳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셋에 달러 인코딩 보이세요? 이게 또 바인딩. 어디에 있는 시스템 변수를 갖고 와서 넣어주겠다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누가 이클립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설정할 때 이클립스 때 맨 마지막에 웹에 HTML에 인코딩 UTF-8을 바꾼 거 있죠. 그 값이 여기 바뀌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애가 밑에 있다고 했었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만들어질 때 입력되는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수정했어요. 위에 있는 컨텐츠랑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CSS HTML에서 CSS 사용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작성을 할까요? 자, CSS부터 먼저 영역부터 잡아놓고 할게요. CSS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데나 작성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디 중간에 있어도 되고요, 바디 맨 밑에 있어도 되고요, 바디 위에 있어도 되고요, 뭐 헤더 태그 안에 있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선언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순서는 있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데나 작성하셔도 돼요. 하지만 CSS는 반드시 헤더 안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작성하시면 선언이 안 돼요. 아예. 다시요. CSS는 무조건 어디다? 헤더 안에.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타이틀 밑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SS의 원래 이름은 스타일 시트입니다. 꺽쇠 스타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바스크립트 선언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텍스트 슬러시 자바스크립트. 지금 뭐냐면요. 네가 작성하는 문서는 컴파일 될 때 자바스크립트로 실행이 되는 애야. 텍스트 CSS죠. 그럼 뭐야? 이 영역은 글자가 CSS야. CSS 문법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면 마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인 타입. 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 마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 안 하셔도 작동은 돼요. 왜냐면 태그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나중에 표준이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 안 읽어내는 브라우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혹은 작동 이상하게 되거나. 그럴 때가는 꼭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 얘도 작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렐. 아, 그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렐은 여기 없으니까 링크에서만 나오는 애니까. 자, 할게요. 자, 스타일 시트고요. 여기다 할게요. 스타일 시트 용어부터 좀 잡을게요. 스타일 시트의 작성 방법은요. 자, 이거 슬러시 별. 아이고, 슬러시 별이 아니죠. 주석 뭐였더라? 맞네요. 슬러시 별. 슬러시 별. 요게 주석입니다. CSS 주석. 뭐 주석이 되게 많죠. 우리 주석 되게 많이 배운 거 아시죠? 자바에서 주석 뭐예요? 슬러시 슬러시나 슬러시 별, 슬러시 별별 API 주석. SQL 워크시트에서는요 하이픈 2개. 그 다음에 HTML에서는요 꺽쇠 느낌표 하이픈 2개. 그 다음에 CSS에서는요
슬러시 별로 닫기. 알겠죠? 그죠? 근데 ID에서 다시 보여주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컨트롤 슬러시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주석처리 그냥 됩니다. 눈치껏 그냥 하세요. 저거 어떻게 배워 저거 다. 그죠? 자 여기 다 있습니다. 자고요. 자, 작성 방식은요. 작성 방식은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베디드 방식부터 할 겁니다. 다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라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방식이 있습니다. 인라인은 태그 안에다 작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인베디드는 내 갖고 있는 도큐먼트 있죠. 여기다가 내장에서 따로 작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링크는 파일을 따로 만든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른 쪽에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식이요. 적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적용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되셨죠? 적용하는 애를 선택하는 기준은 돔 탐색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돔 탐색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뭘 배웠어요? 뭐 잘하세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거. 돔 탐색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더라도 저는 그거 갖고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고요. jQuery나 CSS를 하실 때 대답하셔야 되는 거는 셀렉터 표현식을 정말 잘 씁니다. 얘네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셀렉터, 찾아내는 표현식. 셀렉터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이거 차이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PPT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성우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우가 다 붙일 겁니다. 아까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데 필기 너무 잘해 하더라고. 성우 사이트 조회수가 처음 올라가요. 야씨, 내 건데 자꾸만 제가 조회수가 올라. 그죠? 제 유튜브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있었을 때 div 태그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id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kk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태그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래서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 위치를 탐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돔 방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바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타입은 뭐밖에 없어요? BSRI, FD, 블린차이 기본 타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조 타입 이렇게 하고 있죠.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도 타입입니다. 함수도 타입이에요. 함수도. 위치도 타입이고요. 다 타입입니다. 그냥 담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담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없죠. 아시겠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거 바에다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할게요. 바 A는 자 이렇게 찾죠. 문서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kk 자 이러면 위치 탐색이 된 겁니다. 되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A 점 한 다음에 뭐 사용한 값도 갖고 오고 속성도 갖고 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jQuery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셀렉터 표현식이라고 있었죠. 달러 샵 id 끝. 됐죠? jQuery는 모든 애들이 다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jQuery를 잘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jQuery는 잘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문서에서 갖고 와주세요. 요소를 by 이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kk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를 갖고 온다고 했었죠. 얘는 달러 얘가 뭐냐면요 jQuery 표현식입니다. jQuery 프리픽스라고 하거든요. 자 선택자를 사용할 겁니다. 안에 투 커테이션 안에 샵 id가 미안해 kk id가 kk네. 그럼 얘 바로 첨삭합니다. 되셨죠? 얘를 셀렉터 표현식
얘를 동탐색. 그래서 얘를 셀렉터 표현식.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발 처음 배우시잖아요. 얘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쓰기 편하니까.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근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최근에 jQuery를 걷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Query를 걷어내는 회사가 있고 안 걷어내는 회사가 있어요. 써도 된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ECS6 문법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부트스트랩 4 우리도 사용하긴 할 건데 거기서 사용하는 애는 최근에는 jQuery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ECS6나 나중에 이렇게 뭐 노드나 이런 거 가실 거면 jQuery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못 쓰시면 안 되긴 해요. 편하잖아. 안 쓸 수는 없어. 엄청난 유혹이야. 써! 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차이점 또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jQuery죠. 무조건 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아까쯤에 얘 아니라 인풋 탭에서 값 갖고 올 때 이렇게 value라고 적었죠. 이렇게 얘하고를 적었죠. value. 안에 있는 속성 태그였으니까.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함수로 적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함수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바를 사용하면 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멤버 필드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도 되니까 두 개 다 자바 하시는 분들은 쉽게 선택이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은 jQuery를 좀 쓰는 것들을 좀 불편해 하세요. 짧긴 해서 좋긴 한데 얘가 뭔가 자바스크립트스럽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안 쓴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알고 jQuery를 쓰십시오. jQuery만 한다? 그거는 좀 약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jQuery를 많이 쓰는데 jQuery 있는 거 다 자바스크립트 바꿀 수 있어. 그럼 하셔도 돼요. 근데 jQuery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수한 문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눌렀는데 버튼이 스스스스 이렇게 내려와. 다시 누르면 스스스스 올라가. 이런 거 있죠. 슬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초를 해갖고 2초 동안 내려오고 2초 동안 올라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CSS 트랜스레이트랑 트랜스폼으로 만들려면 코드가 이만큼 쳐야 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하면 올라갑니다. 이것도 귀찮잖아요? 토글 슬라이드 하시면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쓰긴 하는데 그런 거 외적인 거 말고는 뭐 사실 아작스 때도 많이 사용하죠. 아작스에도 XML,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jQuery 아작스로 많이 가르쳐 드리긴 해요, 저도. 근데 꼭 하실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작스까지는 이해할게요. 저도 많이 쓰니까.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돔탐색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아까쯤에 온클릭이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여기다가 온 안 써요. 그냥 클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클릭 가로. 기능이 동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잘하시면 좋겠지만 차이점을 알고 쓰시라고요, 제가. 나중에 내가 혼돈이 와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또 이것도 있어요. jQuery로 탐색된 건 자바스크립트 사용 못해요. 방법이 틀려요. 전혀 방법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노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엘리먼트라고 쳤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리스트와 엘리먼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찾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네,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을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셀렉터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셀렉터 표현식은 총 3가지로 가능한데요. 자, ID, 그 다음에 클래스, 태그로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인라인 방식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폰트 아니다, div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폰트 태그를 하나 잡아주고요. 폰트 태그를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런에즈 시킬 겁니다. 런에즈 시킬 때 서버를 돌리는 겁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런에즈, 런온 서버입니다.
자바를 실행시킬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거고. 자, 근데 런온 서버를 시킬 때는요. 뭐가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환경이? 그 설정들은 어디 있다고 했었죠? 예.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웹XML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거기서 첫 번째 페이지는 누가 불러줘요? 웰컴 파일 리스트에 웰컴 파일이 불러준다고 했었죠. 이건 필기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무조건 첫 번째 호출하거든요. 근데 서버는 어차피 돌아요. 근데 돌 때 얘를 먼저 호출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단일 파일, 연결된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을 실행시킬 때는요. 파일에서 그냥 얘 실행시키면 얘가 바동으로 첫 번째 페이지가 떠요.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Run as Run on Server Finish.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웹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연동돼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HTML 연습할 때만 쓰세요. 되셨나요? 자, 저는 해상도를 조금만 높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폰트 태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폰트에 관련된 애들을 하는 건데요. 아이고. 자, 이렇게 네? 아니에요? 네네. 이상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 하신 다음에, 자, 인라인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됐죠? 이게 인라인 방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라인 방식이, 잘 보세요. 처음에 링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베디드. 그 다음에 스타일이 마지막에 적용이 되거든요. 인라인이. 그래서 막 내가 CSS를 적어놨어. 도저히 못 찾겠어. 인라인으로 때려봐 보세요. 그럼 얘가 마지막에 적용되는 애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거 갖고 왔을 때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 어떤 아이디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때려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작업자가 있으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따라가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예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인라인으로 쓰시면 걔가 마지막에 동작되는 애라서 무조건 적용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건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작업 시작하고 아시죠? 연속. 여기다가 저는 색깔을 잘 모릅니다. 토마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F 한번 눌러볼까요? 자, 토마토 색으로 바뀌었죠. 되셨나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폰트 하이픈 사이즈. 폰트 사이즈, 폰트 크기. 여기서는 언더바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이픈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 아시겠죠? 네,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50픽셀? 되셨나요? 절대 보지 못할 50픽셀 폰트를 보시겠습니다. 절대 보지 못할 50픽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노드 트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노드 트리 되게 쉽습니다. 노드 트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나무 구조 있죠, 나무, 트리 나무. 그 나무를 옆트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태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그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하나 만든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처음에 가장 상위 태그가 뭐죠? 예, HTML이요. 이 태그가 가장 상위 태그고요. 그 다음 이 밑에 뭐가 있냐면요. 필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가 있으니까. 성우가 부탁해. 그 다음 여기에 두 개가 있죠. 헤드, 그 다음에 바디. 여기 하이 태그고요. 그 다음에 헤드 아래는 뭐가 있냐면요. 헤드 아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바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div가 하나 들어가 있죠. div.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TML을 동탐색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페어런치죠. 근데 얘가 엘리먼트죠. 엘리먼트는 또 뭐라고 했어요? HTML에서 노드라고 했었죠. 지금 그려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노드 트리. 됐죠? 됐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요? child는 여러 명이죠. child nodes에 됐죠? 두 번째 거죠. 1번째 거에 됐죠? 그 다음에 0번째 거. 그러면 div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귀찮죠? 그래서 뭘 사용해요? IT. 그러면 document.getElement by ID. 짱!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그 찾고 싶죠. document.getElement by tag name, div. 근데 div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번째. 이렇게 찾으면 첫 번째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노드트리입니다. 요걸 아시면 뭐 할 수 있어요? 크롤링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폰트가 너무 커서 일단은 좀 줄여놓고요. 15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폰트가 있군요. 요 밑에 폰트가 있었군요. 미안해요. 하나를 빼먹었다. 여기에 폰트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이게 노드트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 자, 요 폰트 사이즈를 지울게요. 일단 폰트 사이즈를 좀 지우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저장 누르시고 R 눌러볼게요. 자, 폰트가 변했고요. 됐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div에다가 스타일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20픽셀로 잡아볼게요. 되셨나요? 자, F 한번 눌러보세요. 커졌죠? 선생님, 왜요? 잘 보세요. 얘는 마크업 랭귀지죠. div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폰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div에다 영향을 주면 밑에 애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CSS 작업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기에 얘도 있어요. 여기에 di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난 또 div. 되셨나요? 그러면 얘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폰트가 뭘로 변해요? 20폰트, 20폰트.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빨간색 글씨는 주요 기능이라서 10폰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스타일 안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놓으시고 여기다가 얘를 10폰트로 바꿔보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F4. 되셨죠? 그러면 인베디드가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우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향을 받아서 제막 글자가 잘 나왔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요? CSS 생각하시면 오버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이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오버라이드 되면 문제가 있어요. 렌더링이, 이제 화면은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화면 쪽으로 하시거나 화면 쪽으로 자신감이 있어서 화면 쪽으로 면접을 보거나 내가 화면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렌더링 속도라는 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렌더링 속도. 렌더링 속도는 뭘 의미하냐면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꾸며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어플리케이션을 요청을 했죠. 그럼 그 웹서버가 나한테 답을 줄 때 몇 초 이내로 사람이 화면이 뜨면 용서할까요? 최대 몇 초, 여러분들? 1초. 3초 동안 안 뜨면 사람들은 그 사이트 나가버립니다.
리프레시를 다시 누르시죠. 그래서 3초 이내로 요청이 들어오면 응답을 해서 1초 이내로 혹은 2초 이내로 모든 페이지가 로딩이 다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렌더링 속도라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만한 크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100메가짜리 이미지야. 그걸 CSS로 요만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용량이 줄까 안 줄까? 안 줄어요. 100메가를 받아서 화면에서 강제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메가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네이버를 들어가 볼까요? 자,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면 오늘 이거밖에 못 하겠네. 자,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면 자, F12 누르신 다음에 F12 누를게요. F12.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떠져 있죠. 자, 여기다 F5 눌러보세요. 이제 화면에 F5 쭈쭈쭈쭈쭈쭈쭈쭈 됐죠? 0.5ms. 네이버 페이지 이미지가 다 뜨는데 0.5ms. 이 많은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왜 빠를까요? 캐시 때문에. 미리 한번 눌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컴퓨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화면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고요. 내 거 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R로 누를게요. 자, 똑같죠? 하나 늘어났죠? 보이세요? 이상한 거 대기락 걸렸죠? 얘요. 얘요. 그죠? 여기 보이세요? 이제 끝난, 어디 올라갔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200이라고 뜨시는 거 보이세요? 성공하면 200이라는 단어 보내준다고 썼잖아요.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저 완료됐어요. 완료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무한대기 걸렸고요. 이 파일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MP4. MP4요. 여러분들 네이버 중에서 이미지가 돌아가는 여러분 플레이어 있죠? 그 플레이어가 돌아가는 MP4 파일 있죠? 이게 무한대기가 걸린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왔네요? 끝났네요. 그쵸? 밀리세컨드가 저거 몇 초 걸린 거예요? 40초. 아시겠죠? 이러면 이 사이트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얘 사이트가 211, 216, 46, 21입니다. 포트는 444. 이제 읽히시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웹서버가 열려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443이래요. 그 다음에 unsafe URL이래요. 지금 뭐야? 인증키가 없는, 열려있는 그냥 열린 사이트 안에 타입이에요. 열려있는 애고요. 레인지는 바이트 크기로 전송하고 있네요. 기본 바이트.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요. get, post, options, head 얘네 정보를 메서드로 갖고 오고 있고요. 뭐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컨텐츠 길이 랭스니까 4메가짜리네요. 4메가 좀 되는 파일이네요. 근데 저만큼 걸릴 거예요. 됐죠? 왜냐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다른 애들을 다운로드 받는데 트래픽이 걸려서 그 파일을 대기를 잡는 거예요. 즉 하나의 파일을 100명이 들어왔어. 그럼 분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F. 자, 끝났죠? 이해가세요? 이게 캐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받아왔네요.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강력한 세로 고침했거든요. 자, 이번엔 제대로 받아왔죠. 아까처럼 206이 뜨면서 응답은 했는데 응답 대기가 걸린 상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 근데 대기가 걸린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금씩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을 실패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됐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렌더링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작은 PNG를 사용하게 됩니다. JPG 사용하면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기가 힘들어요. 되셨나요? 되게 짧죠? 제일 큰 게 160ms. 요 이미지. 아이고 미안해요.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제일 크네요. 클 수밖에 없죠. 왜요? 사진 들어가 있잖아. 그죠? 사진 들어가 있으면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인물 사진이 들어가 있다,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큽니다. 근데 제일 짧은 거 한번 볼게요. 내려가라 씨.
제일 짧은 거. 야, 이건 데이터다. 이미지다. 상관없다. 얘요. 그렇죠. 이미지 되게 작고 뭐로 돼 있어요? 하나의 색깔로 돼 있죠. 이건 뭐 땡큐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 렌더링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나 디자이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렌더링 속도가 거의 생명입니다. 딱 눌렀는데 누가 사이트가 되게 오래 걸려. 그럼 그걸 누가 봐? 모든 정보가 표출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는 시간을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을 때 우리는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렌더링 속도가 800이었는데 내가 만든 사이트는 400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잘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HRDN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가 너무 느려가지고 저희 학생이 거기 API를 저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강사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HRD API 받아가지고 걔가 그거 탄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만들었어요. HRD 사이트. 그래서 거기 검색하면 빨리 나옵니다. 지금처럼 두두두두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만들었죠. 자, 됐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넘겨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인베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베디드의 인라인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되셨죠? 자, 요것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인라인 보여드렸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인베디드 방식. 그 다음에 요번에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인베디드 방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그 안에 스타일 영역에다 작성하는 걸 인베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택할 태그의 명은요. 셀렉터는 태그입니다. 태그를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바디 태그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디가 상위 태그죠. 모든 애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얘네를 두 개를 뭐예요? CSS를 인라인으로 입혀놓은 겁니다. 그럼 얘네는 뭐예요? 폰트하고 폰트 컬러 있죠. 얘네 두 개는 무조건 쟤네 걸 따라갈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뭘 때려 넣어도. 하지만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요? 바디가 만들어주는 그대로 따라가겠죠. 되었죠? 자, 여기다가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할게요. 자, 여기다는 지금은 셀렉터 중에서 자, 셀렉터 중에 태그로 선택한 거고요. 자, 첫 번째 볼더를 주도록 할까요? 볼더는 뭐냐면요, 테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div 영역이든 뭐든 태그가 안 보이잖아요. 영역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만드는 걸 볼더라고 합니다. 볼더는 각각 요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거 그냥 책에 보실 때나 그냥 듣다구나 있구나 쓰시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짧은 쇼픽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 두께 2픽셀 그냥 한 칸 띄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요? 선의 모양 얘는 4개가 있습니다. 도트드, 더블 모시기, 그 다음에 실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와요. 몰라서 못 찾겠죠? 솔리드, 실선, 솔리드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색깔 아시겠죠? 그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볼게요. 내 거 어딨냐? 하이! 보시죠. 선생님, 바디면 전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크기가 바디입니다. 내용을 더 쓰면 더 늘어나겠죠. 선생님, 저는 크기를 작고 하고 싶은데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헤이트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실 때 화면을 잡아야 할 때는 위드와 헤이트의 크기를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자, 저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헤이트 위에다 적을게요. 헤이트 됐죠? 768이니까 전 70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700 픽셀. 됐습니다. 어짜 어이샤. 너무 크다. 안해 씨. 600, 500 픽셀로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700 픽셀 하셔도 될 거예요. 너 이거 확장해놨죠 제가 이거. 아이씨, 그러니까 그렇지. 700이 맞네. 씨. 됐습니다. 700 픽셀. 여기 700 픽셀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1366에 768이라고 했었죠. 700으로 잡았죠. 저 헤드와 밑에 거를 계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60픽셀은 그렇게 큰 픽셀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제가 600까지 줄여볼게요.
됐죠? 그럼 얘가 뭐예요? 한 64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디의 크기를 미리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아까 치면 내용에 맞춰서 크기가 늘어났잖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용을 먼저 크기를 잡고 내용을 채우고 싶으면 겉에 박스의 크기를 늘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용에 맞춰서 늘어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용이 박스를 넘어가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헤이트를 50픽셀로 주겠습니다. F4. 자 됐죠? 10픽셀로 줘볼게요. 됐어요? 이해가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라인 블럭이다, 디스플레이 블럭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그 디스플레이 블럭이 넘어가는 영역을 체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모르시고요. 근데 뭐예요? 사이즈는 잘 잡자. 일부러 저한테 찾아달라 그러면 그게 마음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니까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아예 사이즈를 안 잡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헤이트 값은 잘 안 잡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을게요. 헤이트인데요. 야, 발표 내일 해도 되니? 미안한데? 미안하다, 야. 자, 100%로 잡아볼게요. 100%. 그러면 반응용 외벽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약간 싼티나긴 하지만. 자, 할게요. 자, F 눌러볼게요. 자, 얘가 100%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선생님 100%면 이거 꽉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됐죠? 자, 티가 안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헤이트는 지워주시고요. 아, 헤이트 지우지 말고 헤이트를 웨이트로 바꿔보세요. 아, 이게 왜 주석 취소? 웨이트.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끝에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밑에 스크롤바 안 생기죠? 자, 얘를 1000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으짜. 아, 안 바뀐다 이제. 씨. 야, 바뀌어봐. 아,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에이씨, 마음만 아프고 씨. 에이씨, 마음만 아프고 씨. 딥으로 나중에 잡아 다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에이씨, 이건 내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만 급하다. 하여튼, 자, 결국은 뭐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지저분한데? 아씨, 마음이 급한데? 자, 여러분들이 자, 크기를 잡아낼 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내일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자, 크기를 선정할 때 픽셀의 단위인지 아니면 퍼센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비율 퍼센트의 단위인지 확인하세요. 되셨나요? 아, 저거 바디는 왜 안 되냐면요. 사실은 크기를 잡아주고 안쪽 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바디에다 잡았더니 얘가 크기가 그냥 스케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많이 쓰는 거.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테두리.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배경색입니다. 배경색은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색 있나요? 샵 CCC. 얘는 배경색. 얘는 배경색. 배경색. 샵 CCC. 왜 제가 CCC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들 컬러는 어떻게 표현하죠? 000, 256, 256, 256 표시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응? 맞아요. RGB. 레드, 그린, 블루. 근데 왜 256, 256, 256이죠? 응? 아니요. 그럼 왜 255로 구분을 하죠? 16진. 하나의 표시 체계가 그 색깔을 표시할 수 있는 게 그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알고 마젠타 그 다음에 돼 있는 거 있죠. 색깔 네이브 돼 있는 거. 그 표현식 방법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셨던 색깔, 그림 저렇게 네이브 되어 있는 애 있고요. 그 다음에 RGB 하신다면 가로로 하시면 RGB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표현식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HTML 색감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색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수업 얘요. 자, 잘 보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마진 0 되셨나요? F 붙어버렸어. 마진 0 붙어버렸죠. 그죠? 왜냐면 바디도 기본적으로 마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태그들은 기본적인 자기 마진과 자기 패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작성하기가 기본 마진으로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20% 되셨나요? 됐죠? 단축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12시, 3시, 6시, 9시. 뭐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여기 속성은 4개예요. 근데 선생님 2개 적으셨는데요? 2개 적으면 2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위, 아래는 0마진. 오른쪽과 왼쪽은 20%.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위에 거 사이즈 하시면서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얘만 보여드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아니야, 나중에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쯤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였어요. 자, 크기를 늘리면 계속 20%를 유지하죠. 됐어요? 이게 뭐랑 같은지 아세요? 네이버요. 네이버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네이버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얘가 딱 있죠? 이 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366에 요만큼 비어 있었잖아요. 이 사이즈를 고정으로 해놨어요. 아까처럼 픽셀로. 그래갖고 해상도가 높아져도 네이버는 딱 그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헤더는 그냥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딥으로 해서 쭉 나열해놨기 때문에 절대 안 끊기고요. 가운데 컨텐츠만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오버라이드. 자, 얘는 예, 밀어내는 외부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요 순서입니다. 모든 애들이 다 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4개 작성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패딩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드. 마진. 저는 마진 라이트만 30%로 하고 싶어요. 그럼 뭐요? 선생님, 위에 20% 잡아놨는데 30%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버라이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SS는 다 오버라이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CSS 오버라이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F. 자, 됐죠? 줄었죠, 여기? 됐죠? 그래서 CSS는 오버라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패딩. 패딩은 뭐예요? 내 사이즈 그대로 있고요. 안쪽 애들을 늘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것도 단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크기는 위에서 제가 헤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얘 사이즈는 딱 요만하죠. 몇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요만하죠. 여기다 패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 가만히 있어. 안쪽에 들어가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마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겠죠? 그죠? 아니, 요만한 온도계를 줄였어. 그렇다고 요게 작은 온도계가 되진 않아. 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무게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밖에 없겠죠? 사이즈가 커지던 얘가 박살이 나던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던 셋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안쪽에 사이즈까지 잡혀있으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패딩 레프트만 줄까요? 패딩 레프트. 자, 10% 잡아줄게요.
픽셀로 잡시다. 픽셀. 퍼센트하면 너무 크니까 픽셀. 되셨나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밀렸죠. 자, 근데 제가 양쪽 모두를 지금 요 크기가 대충 보면 이게 몇 시야? 그냥 800이라고 잡으면 10에서 30 뺐으니까 그래도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이라고 잡았으면 500 날라가고 볼더 2죠. 양쪽에 있으니까 4 빼니까 480, 496. 그럼 요 안에 내용이 49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200으로 패딩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200, 밑에 200, 다 200이겠죠. 그럼 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갑니다. 네, 주석 처리하고요. 자, 얘도 똑같아요. 위, 자, 위, 패딩, 위 200 픽셀 됐어. 됐죠? 자, F4 눌러볼게요. 보이세요? 그쵸? 패딩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라인 블럭이나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깨짐없이 줄어들어. 그럼 뭐가 문제겠어? 얘가 늘어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나 줄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라는 지금 과목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값을 뿌리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값이 10폰트여야 되는데 누가 와서 20폰트로 바꿔줘. 그럼 퍼블리셔는 미쳐버립니다. 10폰트라고 해서 다 잡아놨더니 이게 틀어져 버리면 다른 애들이 다 밀리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말씀드렸죠. 서버 사이드를 좋아하는 개발자와 화면을 좋아하는 개발자가 그래서 딱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HTML도 지금 처음이니까 재밌지. 이거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선생님 저 이거 한 줄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나도 못 내린다고 니네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짜달라 그래 그냥. 알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주석 처리하고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폰트 패밀리. 폰트는 폰트 패밀리를 입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폰트 페이스 방법과 임포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폰트 페이스 방법은 폰트 페이스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폰트 페이스 말 그대로 그냥 입혀주면 되는데요. 임포트 방법은 임포트 된 애를 뭐 변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입혀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폰트 패밀리. 자, 저는 모노 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티가 많이 나요. 요거는 이거 안 적어드렸네요. 요게 글꼴. 되셨나요? 요거는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F 눌러볼게요. 자, 됐죠? 글자 이상하게 변했죠? 그죠? 약간 고딕체 같은데 쌍문 느낌 나요? 됐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빡세. 미안해. 저거 사진 찍는 바람에. 됐죠? 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까쯤에 사용한 태그가 뭐였어요? div 태그였죠? 되셨나요? 자, 얘도 div고 얘도 div죠? 그럼 태그를 div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영향 받고 얘도 영향 받습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얘만 영향 주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아이디를 주라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얘를 p 태그로 좀 바꿔주세요. 그건 내일 할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p 태그 또 p 가로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됐나요? 자, 볼게요. 오버라이트. 되셨나요? div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뭘 영향을 받아요? p 태그만 흰색으로 바뀌었죠. 오버라이트. 되셨나요? 자, 되셨어요? 네. 자, 위에 뭐라 그랬어요? 임베디드. 바디가 위에 있지만 밑에서 뭐요? 다시 p 태그로 오버라이드 했죠. 그럼 회색이었던 게 뭘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인라인으로 다시 색깔을 바꿔볼게요. 우선순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p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라인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었죠. 자, 갑니다. 됐죠? 이해가세요? 오버라이드의 우선순위. 그래서 CSS를 하다가 안 되면 올라라? 인라인으로 때려박아. 욕은 나중에 먹자고. 아니, 해달라고 했으니까 색깔은 예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이트 되게 많아. 갑자기 여기 CSS 스타일이 막 들어가 있어. 도저히 손을 못 대니까 그냥 거기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개편할 때 CSS 찾아서 수정해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